많으시고 고등 어머님들은 가장 적어져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의대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데 결국에 가는 건 어렵다. 뭐 이런 의미로 좀 갈 건데요. 의대 설명에는 사실 진짜 간단하면 너무 간단하고 복잡하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왜 간단하냐면 그냥 잘하면 되니까. 공부를 잘하면 되니까 가장 그것만 딱 설명드리면 이제 가는 거고.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겠지만 아 저런 것들이 저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자료집에 그걸로 이제 설명회를 할 건데 거기서 조금 오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제가 새로 한두 슬라이드, 몇 슬라이드 정도를 새로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고3 아이들이 이제 정시를 조금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정시 배치표를 만드느라고 12월은 완전 가장 항상 전쟁인 달이라 그 원고를 제가 일찍 넘겼어요. 그래서 좀 추가할 것들을 추가했으니까 그 원본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이제 밴드 가입하셨죠. 밴드에 제가 요 파일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대로 같이 또 보셔도 되고 그거대로 보셔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선은 의대 입시를 할 때 대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래서 왜 의대 입시가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제가 설명회 때마다 가장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것들이긴 한데요. 이제 수시와 정시는 아시겠죠? 수시는 원서를 6장, 정시는 원서를 3장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의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수시 6장을 어느 대학, 어느 전형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 6장 중에 단 한 장이라도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가 키포인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분당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분당 학생들이 요거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요거를 키포인트 갖고 계시고 특히 의대 지원자들은 이것 때문에 거의 수시 지원할 때 굉장히 골머리를 썼긴 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시는 무조건 내신, 정시는 무조건 수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수시에도 수능이 하는 역할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시는 요 3가지로 선발을 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시는 수능으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올해 고3 아이들의 입시 중에 처음으로 서울대가 처음으로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현 고2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내년 입시에 고려대가 또 내신을 20% 정시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와 고려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니까 수능에서도 내신이 중요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그 밑에 걸려있는 아이들끼리의 역전이 조금 가능할 뿐이지 역시 정시는 수능이고 또한 서울대, 고려대를 정시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의 고교 내신 성적은 좋은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분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간색 볼드 친 것이 그 전형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의대 입시에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란색 볼드 친 것이 2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너 내신이 1.2야? 넌 1.2야. 그렇게 바라보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이고요. 네가 1.2더라도 우리 의대에 들어오려면 수능을 이만큼은 맞아와야 돼 라고 조건을 걸어놔요. 그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건데요. 이따가 제가 계속 강조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의치안약수 또 의대를 비롯해서 메디컬 계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도 내신이지만 사실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디컬 입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빨간색이 학생부죠.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부만 좋다고 붙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메디컬 계열은 더더욱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정 내신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얘가 바라보는 내신과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달라요.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너 1.2야? 넌 1.2야. 로 말해주지만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1.2야? 어떤 1.2야? 무슨 과목을 들은 2.2야? 무슨 과목을 잘한 1.2야? 그 과목에 몇 명이 들었니? 그 과목의 평균은 어떻고 표준 편차는 어때?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어? 올라가는 1.2야? 내려가는 1.2야? 우리 학과랑 관련된 1.2야? 그런 것들을 다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 1.2라는 숫자에. 그래서 얘는 그냥 1.2라는 숫자만 바라보니까 정량평가라고 하고 얘는 1.2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정성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의대로만 따지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의대 또는 수도권 의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많이 선발을 해요. 내신도 내신이지만 학생부도 좀 좋아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논술 전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논술이 갑입니다. 논술 실력이 좋으면 되는데요. 의대 논술 경쟁률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청약 경쟁률을 능가합니다. 그 정도고요. 뭐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모집하는 모습과 전국 198개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는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 내신만 보는 전형은 9명 중에 1명 뽑는데 전국에선 제일 많이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는 수능을 10명 중에 4명을 뽑고 전국에서는 5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뽑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전국에서 뽑는 모습이 다르다.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에서 제일 많이 선발하죠.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하는 거고요. 지원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썩 가고 싶지는 않을 경우가 좀 많아요.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숫자만 심플하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양대라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한양대라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 인기학과의 입학 결과가 1.2 정도가 됩니다. 1.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모두 1등급을 맞고 1학년 때 2등급짜리가 3과목이 있으면 1.2가 딱 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1.2인데 한양대 보낼 거예요? 1.2도 한양대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좀 적게 뽑기도 하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향 지원의 유혹이 뜹니다. 이따 의대 입시 결과도 보여드릴 텐데 의대인데 2.39야? 입학 결과가? 나 2.1인데 지원하면 붙겠네. 그러면서 막 지원을 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 결과는 모든 고교 유형이 다 집합을 하는 평균을 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으로선 1.3 내외, 1.3 내외가 적정 기준이고요. 논술 전형은요. 상향 지원의 대유혹이 펼쳐집니다. 내신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종합전형 귀찮아서 준비 안 했어. 모의고사도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메디컬 계열을 제외하고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가장 상위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 전형을 모집하지 않고요. 근데 연세대면 수능 최저도 없어요. 수능 안 봐도 돼. 내신 안 내도 돼. 9등급이어도 상관없어. 논술 100%로 선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의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고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 내신이 3.1이라 이거 건국대도 간당간당한데 갑자기 논술 전형으로 눈을 돌리니까 연세대? 수능도 안 봐. 내신도 안 봐. 논술만 잘 보면 되네. 그러면서 논술로 막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럼 역으로 연세대라는 대학교는 내신만 보는 전형, 내신도 보는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다 모집을 합니다. 근데 요 세 개로 연세대를 합격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전교급 또는 전국급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연세대가 논술로 뽑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논술로는 전국급 아이들을 뽑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조금 계력이지만 우리 분당 아이들이 엄청 많이 지원하는 근데 우리가 강서송분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 그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엄청 많이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조금은 잘 나오는 편이고 또는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엔 수시는 논술 전형밖에 지원할 게 없고 논술 전형에만 올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의 특징은 네. 우리가 이번 수능도 봤죠. 저 매번 이제 1년에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수시 정시에서 항상 재학생들이 이제 학기 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꼭 수능에서 항상 좀 미끄러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반수생이라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더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다시 준비하는 애들을 반수라 그래요. 아예 대학교를 가지 않고 아예 다시 준비하는 애를 재수라 그러고 근데 수능을 보는 10명 중에 3명이 N수생이거든요. 10명 중에 3명. 근데 그 10명 중에 3명 중에 절반 정도가 모의고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절반 정도 그 절반의 N수생들하고만 모의고사를 겨뤄가지고 본인의 결과가 수능 결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절반이 수능 때 딱 들어와 버리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능의 특징은 사실 가장 심플하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 많이 뽑기도 하고 수능이란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가장 심플하긴 한데 고려대라는 대학교와 중앙대라는 대학교의 수능 틀린 개수가 몇 개 차이인 줄 아세요? 3개 차이예요. 3문제 차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고려대라는 대학교와 중앙대라는 대학교가 3문제 차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N수생들도 막 들어오고 정시 올인한 애들 막 들어오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촘촘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전형별로.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분당 아이들은 내신 따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분당 1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항상 중3이 되면 어느 고등학교가 내신이 쉬워요, 뭐 어려워요, 저 고등학교는 내신은 빡센데 면학 분위기는 좋아서 뭐 정시로 가야겠어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이 18개 고등학교 전체가 다 타 지역보다는 좀 내신 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내신이 어려우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일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능 최저에 걸려가지고 또 떨어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걸림돌이죠.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좀 꼼꼼하게 좀 잘 관리하는 편이긴 한데 복사 붙여넣기 학생부는 내 아이의 우리 아이들이 내신도 달라, 진로도 달라, 성향도 달라, 학교 생활도 다른데 심지어 오타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 아이들의 학생부에서. 그러면 사실은 대학에서 그걸 평가할 이유도 없어요. 심지어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요. 자기소개서의 역할은 학생부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 정말로 꼼꼼하게 학생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모든 아이들을 다 세세하게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샘플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해버린단 말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쥐약이고 또한 아이들이 학생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학생부에 들어가니까 이거 해와라 학교에서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급박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숙제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전날 빨리 해야겠다 학생부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애들이 보통 하는 게 뭐예요? 구글신을 믿죠. 구글신을 딱 검색을 해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괜찮은 거 딱 집어가지고 긁어가지고 그냥 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한둘이겠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얘도 PCR, 얘도 크리스퍼, 얘도 텔로미어 다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단편적인 같은 키워드를 갖고더라도 되게 깊이 들어가고 얕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편적인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으로는 입학사정관들을 어필할 수가 없는 거죠. 논술 전형은 이제 희망회로라는 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아까 연세대 예를 많이 들렸지만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50대 1이 넘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400대 1 우습습니다. 400대 1 우습고요. 합격률은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전체 대학교의 재학생 기준으로 원서가 100장이 들어가면 그 중에 4, 5장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정시의 걸림돌은 뭐겠어요? 내가 정시 올인을 외치는데 공부를 안 해.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시 수능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2학년이 시작이 되면
3학년 9월 모의고사까지 범위가 계속 누적이 돼요. 내신은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능은 범위가 계속 누적이 된다고요? 범위가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해야 할 게 많아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3학년 때는 N수생이랑 붙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수능을 보는 10명 중에 3명이 N수생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년에 전국 198개 대학교에서 수능으로 모집하는, 수능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6만 6천 명이에요. 전국에서 모집하는 게 6만 6천 명. 근데 얘네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4만 명이에요. 전국에서 수능으로 모집하는 아이들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수능을 다시 보는 애들이에요. 아, 정시가 늘어나서 분당 아이들은 정시가 또 유리하니까 정시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게 걸림돌인 거죠. 이게 입시죠. 그래서 심플하게 해보면 네가 내신이 수능보다 좋니? 네. 그리고 학생부 준비하고 있니? 네. 수능도 잘 나오니? 수능 최저도 되니? 네. 야, 그럼 너 골라서 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내신이 좋은데 학생부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는 좀 안 나올 것 같니? 그래도 괜찮아.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 최저 없는 곳이 많아. 그렇고. 내신이 수능보다 좋은데 학생부 준비 안 하고 있니? 네, 귀찮아서 안 하는데요. 혹시 수능 최저는 좀 나오니? 네. 그러면 너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면 합격률이 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는 내신은 좋은데 학생부도 준비 안 하고 수능도 안 나오니? 혹시 면접은 자신이 있니? 면접은 사실 고3 때 가서 고민하는 거지만. 네. 그러면 혹시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이 좀 있단다, 얘야. 그거는 일반 교과 전형보다는 입결이 조금 낮단다. 면접을 잘 보면 되니까. 근데 너 내신이 수능보다 좋은데 학생부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하고 면접도 싫어?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거 뭐 있니? 내신밖에 없지 않니? 한양대가 1.2란다, 얘야. 광운대라는 대학교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엔 없는 대학교잖아요. 그죠? 근데 광운대라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인기학과의 최초합 내신이 몇인 줄 아세요? 1.95입니다. 광운대라는 대학교가. 내 아이가 1.95면 전교 10등에서 15등권이거든요. 10등 안짝이에요. 내가 전교 10등인데 수능도 안 하고 면접도 안 하고 학생부도 안 해? 그럼 광운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분당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죠. 너 수능이 내신보다 잘 나오니? 네. 혹시 논술 준비는 좀 잘 맞니? 하고 있니? 네. 아, 수능 최저도 될 것 같아? 네. 그럼 수능 최저 있는 논술을 써야지 뭐. 네가 수능이 잘 나오니까 정시를 염두에 두면서 상위권대, 특히 메디컬 계열도 있단다. 그렇구나. 근데 수능 최저는 자신 없어? 그럼 수능 최저 없는 논술이 있는데 연세대와 한양대가 대표적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00대 1이 넘는단다 이게야. 합격률이 4.7%란다. 너 수능이 내신보다 좋은데 논술 준비는 싫으니? 아, 논술 너무 싫은데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거 뭐 있니? 수능밖에 없잖니? 각자 가진 걸로 싸우는 건데 수능에 올인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입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의대가 좀 나오죠. 이제 사실 의대가 전국에 39개 대학교가 모집을 하는데 의대를 순위를 매기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죠. 의대 가면은 다 의대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 또는 어머님들의 선호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순위 매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항상 의대 평가에서 순위도 많이 매긴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일반 대학교의 순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라고 하는 일반적인 순위가 아니고 의대는 서현성 가울입니다. 서현성 가울. 이게 메이저 빅5 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의대 쟤네는 왜 그래요? 그러면 의대를 평가하는 기준, 의대의 선호도는 가장 첫 번째 병상수가 몇 개인지, 두 번째 레지던트 TO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게 왜요? 아무래도 의사들은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정말 수준 높은 교수들 밑에서도 공부를 해야 본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대학교 병상수가 작거나 레지던트 TO가 적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과가 있어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질병이 있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 또 이제 복지도 좋고요. 서울대는 서울대병원, 우리 분서대 있잖아요. 옆에 분서대도 있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성균관대 삼성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울산대는 어디예요? 아산병원. 그렇죠. 요 울산대가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대학교예요. 울산에 있는 대학교. 그 밑으로 이렇게 수도권 대학교가 있고 순천향 한림인재라는 대학교는 아직 안 들어보셨겠지만 의대를 간다고 하면 의대를 내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눈에는 익어야 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의대 삼룡이라고 합니다. 삼룡의라고 합니다. 지방의대 삼룡. 왜 삼룡이냐? 여기 이제 병원 수 보시면 아시겠죠? 병원 수가 타 대학보다 좀 많죠. 병상 수도 많고 레지던트 티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 삼룡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장 좀 비인기하지만 의대입니다. 이제 제주조선 고신이 있는데요. 분당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대치동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정시로 가건 수시로 가건 이제 고신대 의대를 딱 붙으면 고신대가 부산에 있거든요. 고신대 의대를 가면 거의 열에 9은 다시 도전합니다. 특히 정시로 간 애들은.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3, 4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내가 3문제만 더 맞으면은 여기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우선은 가라고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가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의사 인력이 좀 부족한 데다가 수도권에 되게 지금 병원들 되게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었거나 지을 것으로 예정되는 대학교들은 다 수도권이죠. 수도권 병원들인데 이게 지금 7,000병상이에요. 이 7,000병상을 수도권 의대에서만 충원할 수가 없어요. 고신대 의대 가면 6년 뒤에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단다.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르죠. 그런 게 있고 이제 유명한 이제 보건의료학자인데 레머의 법칙이라고 해서 야 병상 만들면 어쨌든 환자는 채워진단다. 돈은 된단다. 이제 이런 법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불균형이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도 좀 많이 심화가 되고 있긴 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면 지방의대 애들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OECD와 우리나라를 보면 이 병상수거든요. 병상수는 많은데 훨씬 많은데 의사 수가 좀 부족하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겹치면서 사실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좀 있긴 하고 실제적으로 지방에 있는 현재 의대생들도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요령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수입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애들이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우선은 명예도 좀 있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한국직업정보의 주요 직업들의 연봉을 좀 해놓은 건데 저희다 좀 위쪽에 다 의사가 쫙 이렇게 있죠. 의사가 쫙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적어요. 보통은 근데 페이닥터로 수도권의 목 좋은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하게 되면 월 2천 정도, 그 다음에 연봉 2억 이 정도는 기본으로 전문의가 되면 벌 수 있는 좀 상황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의대로 가는 가장 최고의 어떤 루트는 아니겠지만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도 작용을 좀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을 했죠.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자 출신은 아니고 경제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육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효율적인데 얼마나 어떻게 최소로 해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건데 뭐가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다시 또 이제 불을 붙였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의대 설립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의대생들이 뭘 했었냐면 국시 거부를 했었어요. 국시 거부를 하면서 그래? 그럼 정부에서 보지 마. 안 봐도 돼. 한번 하고 또 다시 읍소했다가 다시 한번 하고 이제 1년 뒤에 다시 보게 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또 의협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밥그릇 싸움인지 전문성 싸움인지 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지표들이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입이 평균적으로 조금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수가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그냥 늘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별로 수가가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돈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지금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서현성가울이라고 메이저 의대 말씀했잖아요. 울산대. 근데 울산대가 원래는 1년만 울산에서 공부를 하고 5년은 아산병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울산대로 가려고 엄청 수도권 애들이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가는 신입생들부터 울산에서 4년을 있어야 됩니다. 울산에 4년을 있어야 돼서 이런 것들이 크게 좀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소폭 영향은 있겠다. 엄마가 보고 싶은 애들은 조금 울산대를 꺼려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울산에서 4년 공부를 하고 나오면 이제 아산병원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 뭐 그것도 메리트가 있다면 버틸 수 있다면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울산대가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산의대 아산병원도 정주영 회장이 만든 거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대학교의 의대 애들 아산병원을 끌어올렸던 건데 울산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울산 입장에선. 그래서 울산 국회의원이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거치고 해가지고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야, 아니 우리 지역 애들을 잘 살리자고 우리 지역 의료 병원 체계를 시스템을 잘 만들자고 니네 지금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는 건데 니네 다 아산병원을 하고 아산병원의 수익이 우리 울산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게 하나의 올해 좀 입시의 키포인트긴 하고요. 그리고 레지던트 TO를 정리해봤어요. 레지던트 TO는 보면은 의대 1년에 40명 뽑는데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 TO가 이제 175명이니까 4배수를 뽑게 되죠. 저렇게 레지던트 TO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아이들 우리 또 의대생들이 굉장히 좀 크게 요동을 치는 것들이고 보면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대, 여수대, 서울대 빅5가 저렇게 레지던트 TO가 좀 많은 것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전공보다 레지던트 TO가 더 적어요. 현재로서. 그리고 병상수도 900병상 이상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서울 아산병원 잠실에 있는 거죠. 3000병상이에요. 쭉 이렇게 보면 빅5인 거 알겠죠? 빅5는 분서대가 이제 1400병상 정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대 선호도를 좀 좌지우지하는 것들이고 또 아까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수도권에 이제 병원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 또 병상 수가 좀 달라지고 하니까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겁니다. 자,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대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의대 간 뒤에 우리가 최소 11년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딱 입학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죠. 의대를 입학하고선 2년 동안은 의예과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예과는 뭐냐면 가장 이제 정말 의대 입시를 위해서 미친 듯이 3년을 달려온 아이들이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그냥 기초과학 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장 여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대 공부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본과입니다. 의학과라고 하는 본과가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죠. 요때는 1, 2학년 때는 이제 임상 정도를, 기초 임상을 좀 배우게 돼요. 기초 의학이랑. 그 다음에 3, 4학년 때는 이제 폴리클리닉이라 그래서, PK라 그래서 이제 실습을 좀 돌죠, 병원을. 그래서 의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에요. 그리고 요때 성적으로 본인이 레지던트를 할 그 병원, 아까 레지던트 TO 말씀드렸죠? 요때 성적으로 병원이 결정이 됩니다. 요때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하죠. 의대를 간 애들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똑똑한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병원을 결정하게 되고 이 똑똑한 애들끼리 경쟁을 할 때도 와 쟤는 진짜 넘사벽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애들도 꽤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대생이라고 하는 거죠. 의대 6년 과정. 의대 6년 과정이고 근데 의사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0% 정도 돼요.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그 2년 전에 국시 거부를 했던 그 사태가 이 시험입니다. 요 시험이고요.
의사국가고시를 합격을 하게 되면 인턴을 이제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인턴은 뭐냐면 수련이라 그래서 1년 동안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해서 전체 과를 쭉 돌아요. 쭉 돌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본인이 무슨 전공을 할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전공을 결정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외산소라고 해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걸 바이탈학과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과인데 아이들이 여기를 가장 깊이 하죠. 숙과도 안 맞고 힘든 건 힘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장 또 인기 있는 학과는 어디예요? 피정성 제형이라 그래서 피부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게 또 안과까지 해서 좀 편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들로 대부분 좀 가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숙과가 안 맞고 그래서 좀 잡음이 좀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돌고 나면 전공의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전공의 시험을 보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레지던트를 하게 됩니다. 레지던트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레지던트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이제 본인이 척득한 전공을 공부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의라고 합니다. 일반의.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고 이제 전문의 시험이란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펠로우, 전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펠로우 과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밟게 되는 거고 이걸 안 하고 그냥 개업의로 빠지는, 페이닥터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레지던트는 이제 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년은 가정의학과만 3년이에요. 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11년이잖아요. 그죠? 의대 입학 후에 11년. 우리 아이가 재수를 안 하고 전문의까지 가기까지가 딱 11년. 31살에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겠죠. 이 펠로우는 레지던트 때 배웠던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이제 힘든 수술도 좀 배우고 교수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승진 과정이거나 아이들이 이제 뭐 개업의로 빠지거나 페이닥터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또 뭐가 있어요? 군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보의라고 해서 공중보건의사로 빠지거나 군의관으로 빠지는데 그게 이제 3년 1, 2개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공보의나 군의관도 이제 의사긴 하지만 직접 진짜 민간인으로서 이제 의사 활동을 하려면 1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여기부터가 이제 전문의인데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병원 간판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병원 간판을 보면 병원 간판은 여기가 이제 수의니까 수의라고 해봅시다. 그냥 수의의원이라고 돼 있으면 거기는 일반의가 의사인 거예요. 근데 수의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돼 있으면 전문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는 요 간판에다가 이 과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판을 붙인 다음에 진료 과목을 해놓고 성형외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진료 과목을 뭐 성형외과건 피부과건 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의 병원은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거나 미친 듯이 복잡하거나 큰 질병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도 가도 되고 일반의도 전문적인 의사 자격을 따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법적으로 좀 해놓은 거고 그러면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뭐냐? 의원은 병상수가 30개 이하, 병원은 30개 이상. 뭐 이렇게 하면 간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종합병원은 뭐냐? 병상수가 100개 이상. 뭐 이렇게 따지면서 좀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의대 입시까지 치르고 난 뒤에도 남학생들이 하면 14, 5년, 여학생들이 하면 11년 과정이 돼서 이제 30살 초반에 이제 제대로 된 전문의로서 의사과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대 공부는 어떤데요? 뭐 여기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캡처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학생이 2016학년도 수능 만점자입니다. 수능 만점자인데 수능을 만점 맞았지만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정시로 안 가고.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 갔더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양이야 이게?
수능 만점자가 느꼈어도 시험 전날에 강의록 만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사랑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공부란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두고 있고 또한 공부란 것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확실하게 있고 제 지인들도 뭐 전문의들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긴 하지만 딱 봤을 땐 시험이란 제도, 공부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노하우가 확실한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톨릭 관동대 의대가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메이저 수도권 의대를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내신, 학생부, 수능, 면접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이렇게 단어가 좀 가게 되면 내신은 좀 비현실적이다. 특히 분당에서는 비현실적이다. 1.2라는 내신이 사실 잘 와닿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낙생고 1.2다. 쟤는 공부의 신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2라는 거 모두 1등급을 맞고 2등급이 3개 딱 있으면 1.2가 딱 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어떤 대학들이 메이저 의대가 뽑느냐. 연세대 의대에서 교과 전형, 아까 내신만 보는 전형이랬잖아요. 그 교과 전형은 야 수능 안 봐도 돼. 수능 안 갖고 와도 된다. 내신 좋고 그 대신 면접을 볼 거야. 수능을 안 보는 대신. 근데 면접이 좀 어려울 거다 얘야. 이렇게 해주는 게 연세대의 교과 전형의 의대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내신에다가 그냥 깔끔하게 내신에다가 수능만 볼게. 수능 최저 걸어둘게. 가톨릭대 교과 전형이에요. 메이저 의대. 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냐? 4합 5예요. 4합 5가 무슨 말이냐? 국수 영탐 중에 4개, 중에가 아니죠. 국수 영탐 4개 합해서 5등급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1112가 돼야 되죠. 수능도. 그러면 1112가 나온 애가 정시로 만약에 그냥 간다. 정시로 간다 그러면 얘는 물론 뭐 등급으로 정시로 가는 건 아니지만 서연고 하위권도 잡혀요. 그러니까 가톨릭대 의대 수시가 원하는 애들은 어떤 거예요? 야, 내신도 미쳤으면서 정시로 웬만하면 스카이나 서성하는 갈 수 있는 애들이 와야지. 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신의 학생부의 수능 최저. 고려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를 안 본다면서요. 근데 고려대는 치사하게 20%를 봐요. 여기 제가 압도적 학생부라고 그랬지만 얘는 알맞은 학생부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압도적인 학생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교과 전형이에요. 우선 내신이 갑이잖아요. 내신이 우선 되고 학생부가 그래도 의대에 좀 맞아야지. 이런 거고 수능 최저도 잔인하단다 얘야. 얘도 4합5입니다. 고려대 수능 최저가 가장 빡세요. 의대 중에서. 내신과 얘는 잔인한 수능 최저지만 조금 어려운 수능 최저는 이나가천 경희 대학교 라인이 싹 내려가는 걸 아시겠죠? 싹 내려갑니다.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냐? 3합4예요. 그러면 4합5와 3합4는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죠? 4합5는 야 국수영탐 다 갖고 와. 3합4는 국수영탐 중에 잘 나온 거 3개 갖고 와. 이런 얘기예요. 야 수능은 안 봐도 되는데 내신하고 학생부 우선 좀 볼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 딱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중앙대 탐구형과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정말 붙이고 싶은데 요 탐구형은 거의 일반 과외들 거의 많이 붙지 않고 요 한양대 학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체 모든 고교 유형이 좀 붙는 아이들이라. 그럼 얘네들은 왜 수능 최저가 없을까요를 생각해 봐야 돼. 의대인데. 왜 수능 최저가 없을까요라고 하면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안 하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과거형 제고가 있어요. 얘네는 내신과 학생부와 잔인해, 수능 최저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를 원해. 얘예요, 얘. 사실은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수능 전형이에요. 여학생들 중에, 얘도 4합5거든요. 여학생들 중에 4합5란 걸 뚫으면서 내신과 학생부가 좋은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사고 애들이 좀 가는 편이기도 해요. 물론 일반 고천외권도 가기도 하지만.
내신과 학생부와 면접, 수능은 안 봐도 되는데 내신과 학생부와 면접인데 요 MMI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대 면접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대학교가 이렇게 봅니다. 수능을 안 봐도 된다. 수능은 안 해도 돼. 하지만 이건 좋아야 돼.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반고를 위한 전형 아니고 얘네도 왜 수능 최저가 없을까요?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 결과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신, 학생부, 최저, 면접까지 다 원하는 빡센 대학교들 이 대부분이에요. 논술은 전국 탑. 저는 가장 관심이 없는 전형 중에 하나가 의대 논술인데요. 제가 어떻게 붙었는지, 붙는 게 누군지,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500대 1인데.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런 대학교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수시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된단다. 몇 개 틀려야 되는데요? 그래, 3개 정도면 되겠지. 180문제 중에.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 하나만 목표로, 한 대학교만 목표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의대를 준비한다라는 건 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럼 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놈들이 자존심 싸움을 해요. 나는 다 돼. 내신도 돼, 수능도 돼, 면접도 돼, 학생부도 돼. 그러면 내가 메이저 빅5 다 지원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요. 서울대와 울산대, 가톨릭대가 면접일이 같아. 그럼 원서를 2장 버리는 상황도 생기게 됐죠. 면접을 한 군데밖에 못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서울대, 가톨릭대. 여기도 보세요. 연세대, 순천향대, 뭐 이렇게 지방의대. 면접들이 대학별고사가 같은 대학은 지원을 하지 못하니 결국엔 내가 다 갖췄어도 빅5 다 지원하는 건 원서를 2장 정도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지금은 초중등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의대 입시가 공부를 잘 하고서라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집 인원이 얼마나 변했는지 요거를 이제 쭉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쭉 알려드릴 거예요. 모집 인원이 변했는지, 전형이 신설됐는지, 폐지됐는지, 수능 최저가 완화됐는지, 강화됐는지, 그 다음에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재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률과 입결이 어떻게 3년 동안 이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게 면접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 다음에 교과 반영을 전 과목을 보는지, 국영수과사를 보는지, 국영수과를 보는지, 그것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면접 일정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경쟁대학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세대 일반 대학이 아니니까 올해 입시가 변한 게 이제 아주대라는 대학교가 정시 군을 변경을 했는데, 아주대라는 대학교가 가군이란 것에서 나군이라는 걸 변경을 했는데, 아주대는 그럼 중앙대와 경희대랑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경쟁대학이 변함에 따라서 입결이 변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정시는요, 난이도가 어땠는지. 사실 작년 수능은 국어가 미친 난이도였거든요. 국어를 잘 보는 아이들이 의대 입시의 짱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국어가 좀 쉬웠어요. 수학은 예년과 같이 변별력이 좀 있었고, 탐구도 여전히 변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국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수학 탐구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험의 난이도인 거니까. 근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 갈려요. 작년 같았으면 국어 하나 틀렸어도 굉장히 잘했을 텐데, 잘한 아이인데, 올해 같았으면 국어 하나 틀리면 의대 입시에서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정시에서. 쉬운 시험이니까. 그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주대 말씀드렸죠. 아주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 이 수시에서 다 못 뽑고 정시로 2월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12월 말에 발표가 되고, 경쟁률과 입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어떤지, 어느 대학교는 25를 반영하지만 어떤 대학교는 10%, 40%, 30% 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경쟁대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참고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의대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요걸 지금 엄청 보고 있을 때예요. 12월 9일 날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거든요. 그때 그 아직 정확히 발표된 게 아니니까 참고표란 걸 계속 애들이 막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 모의 지원이란 걸 엄청 해보게 되거든요. 뭐 진학사, UA 이런 곳으로. 그 다음에 눈치 싸움이 끝까지 벌어지는 이 눈치 싸움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저 더운데 저캡 좀 벗어도 되죠? 속도 괜찮으신가요? 이런 거 뭘 말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신과 수능을 다 갖췄어도, 학생부를 갖췄어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결국에 막판에. 우선은 갖추는 게 첫 번째. 아까 갖추는 게 뭐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이걸 우선 갖춘 다음에, 요걸 갖춘 다음에 이제 고3이 되면 고민하게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메디컬 입시를 좀 뒤흔드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작년 6월 달에 보도자료가 된 건데, 이제 작년 입시니까 2022학년도 입시예요. 작년 입시까지는 지방의대한테 교육부가, 야, 너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30% 정도 뽑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고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헛소리 하지 말고 40% 뽑아라. 안 뽑으면 니네 지원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울며 겨자며 이제 40%를 딱 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죠. 작년에 이 보도자료 발표되고 7월이었나 8월이었나 그때 대치동의 친한 원장님이 저한테 공소장 와서 상담 좀 해줘. 뭔데요? 초호 어머님들인데? 초호 어머님들이 저를 왜 찾아요? 의대 그것 좀 알려줘. 그래갖고 5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3분은 대치동, 2분은 여기 분당 어머님들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데이터가 그때는 정확히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 데이터란 건 모집 인원의 변동들이. 이거는 40% 됐으니까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유불리가 있고, 가게 되면 이러한 유불리, 남으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5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사를 갔어요. 뭐, 부산, 세종, 광주, 어디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집에다, 여기 서울집은 뭐 전세를 두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인재가 예전에는 고교 3년만 나와도 되는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나와야 돼요. 중학교 6년을 다 나와야 돼서 6학년 때 이사를 간 거죠. 물론 결과야 이제 5년 뒤에 까지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맹물을 한다고? 내가 했었는데. 그게 그럼 어느 정도 바뀌었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의대는 1년에 3,000명을 뽑아요. 의대는 1년에 3,000명을 뽑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아이, 우리 분당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달라요. 왜? 우리는 지방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를 제끼면 우리가 딱 여기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올해 대학교 1학년, 올해 지금 수능 치른 애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의대 일반 모집 인원이에요. 전형별로. 이게 어느 정도 빠졌냐? 요때보다 요때 248명이 빠졌어요. 248명? 그게 뭔데? 248명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 의대가 135명, 연세대 의대가 110명, 하면 245명이죠.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가 다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수도권 아이들이 의대 문이 좀 좁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전형별 증감은 그렇게 많진 않고, 정시가 좀 수도권 의대는 정시가 좀, 일반 전형은 정시가 좀 많이 빠졌죠. 일반 전형은 정시가 좀 많이 빠졌고, 크게 볼 건 없고, 반대로 이제 지방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56명이 늘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내신과 수능 최저란 것만 충족하게 되면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 외에는 볼만한 건 크게 없네요. 수시 정시 비율이 이 정도 된다 정도 보시면 돼요.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5대5 정도.
자, 그럼 경쟁률은 어떻게 됐냐? 3개년 걸 뽑아봤는데, 이제 올해 아직 정시 지원 안 했죠? 그 정시 경쟁률은 아직 안 돼 있고. 경쟁률이 요때 빡 떴다가 좀 비슷해지는 상황이 나왔어요. 요때 빡 뜬 이유는 뭐였냐면, 요 해가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애들이잖아요. 약대가 귀환을 한 해입니다. 약대를 모집한. 약대가 1,700명을 모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공계열 애들한테 기회잖아요. 이공계열 상위권 애들한테. 야, 그럼 의대도 입결이 떨어지겠는데?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것과 의학학계열, 메디컬 신드롬이 겹쳐지면서 또한 통합형 수능 첫 세대라 이과 애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지면서 경쟁률이 빡 떴어요. 빡 뜨고 올해는 예년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이 살짝 늘었고 논술 전형 경쟁률 보세요. 평균이 308대 1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원 인원은 좀 적죠. 4,000명 줄었죠. 모집 인원이 줄면서 경쟁률이 늘긴 하는데 논술 전형 경쟁률이 늘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좀 많이 늘었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만 5천 건 정도, 6만 1천 건 정도의 지원 건수가 나왔고 평균 경쟁률은 한 28대 1 정도. 올해도 그 정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요, 얼마나 뽑는데요? 수시정시를 이렇게 뽑고 모집 인원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뽑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의대를 1년에 3,000명 뽑는데 3,000명 뽑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다. 2,000등 안에 들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 수시정시 비율, 이 인원에 따른 비율을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부산대,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의대를 가려면 정시로만 갈 수밖에 없는, 다 수시는 지역 인재로만 뽑아요. 이런 데가 있고요. 뭐 대학별로 좀 수시정시 비율이 좀 판이하게 다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대학들이 좀 더 좋은 인재를 뽑고자, 그 다음에 라이벌 경쟁 대학의 전형을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의대, 수도권 의대는요, 1,000명이에요. 자, 다시. 전체 의대 모집 인원은 3,000명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의대는 2,000명이고, 그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의대는 1,000명이다. 딱 1,000명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1,000명이고, 내신 도 보는 전형, 내신 만 보는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시에서 교과 평가한다 그랬죠. 이게 교과평가 40%, 20% 하는 거 전형이고, 고려대가 내년부터 정시에서 20% 교과를 반영한다 그랬는데, 요게 교과 20%를 반영하는 전형이에요. 12명, 10명에서 22명. 그럼 요렇게 같이 지원하는 애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얘네처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꽤 있어요.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이렇게 있고, 뭐 수시정시 비율은 뭐 그러하다. 정시가 좀 적고 수시가 좀 많긴 하다. 1,000명 안에 들어야 된다. 선생님 됐고요. 정시는요. 450등 안에 들어라. 전국에서. 450등 안에 딱 들면 된다. 서울대는요. 여기 안에 들어야지.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에요. 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다른 걸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엄청 많이 뽑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적게 뽑고 수능 많이 뽑고. 그렇죠?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고 교과가 늘고 논술이 줄고 정시 비율이 조금 늘었어요. 뽑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분당 아이들도 그렇지만 보통 전교권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끝까지 준비하는 아이들은 메이저 의대를 종합을 한 3, 4장을 정도 넣어요. 메이저 의대를 3, 4장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불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교과 전형을 여기로 2장 정도 넣어요. 그런 패턴이에요. 메이저대 6장을 다 넣는 건 좀 무모한 지원 전략이긴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의대는 논술 전형이 거의 없죠. 올해 또 울산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을 이만큼은 마줘와야 돼 라고 조건을 걸어놓는다는 거, 수능 최저라는 거 단어 기억하시죠? 특히 의대는 수능 최저를 빼놓고는 입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신만 보는 전형은 대부분, 내신 도 보는 전형도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7명. 논술은 100%.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시 전형에서 85%를 수능 최저를 걸어놔요. 근데 그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고 충족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발표한 대학들만 정리해 놓은 건데요. 발표한 대학들만 정리해 놓은 건데, 자, 고려대 의대는 요게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수능 최저가 같죠? 같아요? 근데 얘는 충족률이 4명 중에 1명밖에 없고, 얘는 3명 중에 2명이 충족을 했죠. 수능 최저를.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교과 전형이라 일반고 애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요거는 모든 고교 유형들이 다 해서 자사고 애들이 좀 많이 있고, 재수생 애들도 있고, 그래서 충족률의 차이가 좀 나요. 입결 차이도 조금은 있죠. 자사고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근데 또 있어요. 고려대 사합 5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66.7%인데, 어디냐? 강원대 볼까요? 강원대는 삼합 5라 되게 헐겁죠? 의대 수능 최저 치고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삼합 5면. 삼합 5에 영어 2니까 사합 7 정도네요. 그죠? 사합 7 정도의 수능 최저는 3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 극악무도한 수능 최저는 3명 중에 2명인데 얘는 3명 중에 1명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비슷한 내신을 갖고 있더라고 수능에 따라서, 수능 역량에 따라서 애들의 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지원하는 애들이 강원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다시 내가 메이저 의대를 가려면 결국에 내신도 좋아야겠지만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내 집과 가까운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구나. 아니면 내가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구나. 설악산을. 이게 강릉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인데요? 내신만 보는 전형, 내신도 보는 전형, 논술 전형의 수시 수능 최저의 수준을 그냥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반드시 1등급은 3개 있어야 되는 대학교들입니다. 사합 5에서 3합 3이면 결국엔 그냥 11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합 3이니까. 1등급이 3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교과 전형 엄청 많고, 종합 전형 조금 있고, 논술 전형 많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쭉 보게 되면, 아,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높고,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높고, 종합 전형은 없는 데도 있구나. 아, 그렇게 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교과 전형을 내가 합격률을 높이려면 수능 최저를 높여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내신도 좋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서울대 의대라는 거를 붙기 위해서는 얘만큼의 수능 최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내신과 학생부 수능 다 요구하거나 면접까지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수능에 약한 내신 고득점자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을 해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근데 제가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에 많은 대학교가 누구를 받고 싶어 한다고요?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안 하는데 똑똑한 아이들을 받고 싶어 하죠. 무조건 여기가 영과고가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에 영과고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일반고라면 수능 최저 내신을 좀 갖고 있으면서 보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부터 전형별로 가는데 전형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냥 특징들만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내신만 보는 전형이에요. 내신만 보는 전형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지방 아이들 말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내신만 보는 전형인데도 경쟁률이 40대 1이 넘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도 아니고 아, 의대 신드롬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물론 의대를 지원한 애들도 있어요. 수시 6장 모두를 다. 하나는 내가 서울대 공대를 3년 동안 준비했어. 서울대 공대를.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했는데 내신이 잘 나왔어. 수능도 잘 나와. 그러면 의대 교과 하나 써보지 뭐. 이거는 학생부를 보는 게 아니니까. 내신만 보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도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경희대가 내신만 보는 전형을 올해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했고 빨간색은 경쟁률이 오른 거, 파란색은 경쟁률이 내려간 곳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한다. 눈치 싸움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조선대 볼게요.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4합 6이라는 높은 수능 최저였는데 올해 3합 5로 되게 쉬워졌죠. 쉬워졌는데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14명이나. 맞죠?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더블 됐죠. 아, 수능 최저가 쉬워지면 지원하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진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이미 최상위권 풀은 그대로 매해 있으니 경쟁률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경쟁률이 높다고 입결이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수시건, 정시건. 지원할 만한 애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선생님, 얘는 수능 최저가 더 세졌잖아요. 3합 4에서 4합 5로. 근데 얘는 경쟁률이 왜 높아진 거예요? 얘는 수능 최저가 헐거워져가지고 더블했다고 치고 얘는 수능 최저가 더 세졌는데 왜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결이 1.32였는데 수능 최저가 세지면 입결이 낮아지겠구나.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적어지니까 그런 걸 보면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하면서 딱 지원하는 거예요. 상반된 지원 패턴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눈빛을 많이 보내시는데 뭐 크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고3 애들이 중요한 거지. 고3 애들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슬라이드 기억하세요? 내가 다 갖췄어도 수시와 정시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았다. 그것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는 2024학년도는 많이 줄어요. 인원이 또. 왜 준다 그랬어요? 지역인재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지역인재가 늘어나면서 줄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최저가 이제 하나씩 헐거워졌죠. 헐거워지면 경쟁률이 높아질 경쟁률이 높아질 그 이유 원인이 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신만 보는 전형인데 의대는 내신만 보는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의대는. 왜냐하면 의학적 소양을 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냥 내신과 수능 최저로만 가고 싶어 하겠어요? 내신과 수능 최저에 면접까지 있는 거로만 가고 싶겠어요? 심플하게 내신과 수능 최저로 있는 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면접 보기 싫잖아요. 보통 면접이 있는 곳이 경쟁률이 좀 일반적으로 낮은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반영도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고려대, 다 갖고 와. 기가건 뭐건 한문이건 다 갖고 와라. 그런데, 국영수 가면 갖고 와. 이런 데가 있고, 국영수 중에서도 국영수는 다 갖고 오고 과학은 6과목만 갖고 와라. 이런 대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또 유불리 달라지겠죠. 교과 여기는 경쟁률이 다 낮아졌죠, 지금. 높은 순서대로 지금 뽑았던 건데, 여기는 좀 다 낮아졌어요. 얘네는 왜 다 낮아졌어요? 2022학년도 결과가 의대 입결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하고선 애들이 막 지원을 했는데 까고 보니까 입결이 떨어지지 않아서 애들이 확 준 거예요. 이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높아졌던 거고, 그런 게 좀 있고, 그래도 20대 1 정도 되죠. 마찬가지 수능 최저가 세지고 헐거워지면서 그런 게 좀 있었고 입결은 보세요. 비현실적이죠. 좀 비현실적이에요. 얘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건양대는 내신만 보는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수능 약한 애들이 여기를 되게 지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내 아이가 1.01인데 아무리 의대지만 건양대를 보내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 선생님 연대도 없는데? 연대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근데 아까 수능 최저 없다 그랬잖아요. 내신 좋고 그 대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면접이 있다 그랬어요. 면접이 있는데 연세대는 엄청 치사한 대학교예요. 뭐가 치사하냐? 다른 대학교는 1.29야? 그냥 너 1.29야. 근데 연세대는 1.29야? 1.29인 거 50% 반영할게. 그리고 나머지 50%는 니네 학교 애들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위치가 어떠한지까지 판단을 하는 거 50% 할게. 이걸 지점수라 그래요. 그럼 50% 반영을 치사해요. 되게.
치사한 대학교죠. 그리고 전남대 일반 전형은 폐지가 됩니다. 우린 전남대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줄었고 수능 최저가 조금씩 헐거워지면 경쟁률이 높아질 요량이 좀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면접을 보는 곳들이 이렇게 있다. 면접을 보는 곳들이 교과 전형인데도 그렇고요. 얘도 국영수과만 보는 경우에도 얘도 보세요. 1학년 공통과목 다 보고 2, 3학년 국영수과 사안 다 보고 얘가 제일 특이해요. 국어, 수학 다 갖고 오고 과학 2과목 갖고 와. 영어 안 볼게. 그래서 얘가 입결이 어땠어요? 네? 전해신을 분당에서 몇 명이나 갖고 있냐고. 전해신을. 그리고 내 아이가 1.06인데 인제대를 왜 보내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합전형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순서대로 쭉 뽑아봤는데요. 종합전형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수능 최저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수도권 의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좀 높았었고 수능 최저가 너무 없는 곳이 높았고 가장 잔인한 수능 최저는 고려대 사합 5다. 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은 1점 초중반을 보게 되고 아이들이 요런 입결 때문에 미친 듯이 지원하는 거예요. 요런 입결 때문에. 2.5? 일반고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고 애들한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전형이 있어요. 고려대 계열적합, 중앙대 탐구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인원이 조금 줍니다. 인원이 조금 줄고요. 수능 최저가 경희대가 있었는데 없어졌었고 내년도 없고 뭐 그러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서울대 의대 입시가 내년에 좀 약간 저는 걱정이 돼요. 서울대가 올해까지는 야 과학 2과목은 하나 꼭 응시해야 돼 수능에서 그런 조건을 걸어놨는데 내년부터는 야 과학 2 안 들어도 돼. 그냥 원원 수능 봐도 돼. 뭐 이런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이니까 대부분 면접이 있죠. 대부분 면접이 생깁니다. 이게 3배수, 4배수 이게 뭐냐면 자 25명을 뽑는데 지금 16대 1이잖아요. 16대 1 중에서 그 중에 4배수니까 100명만 우선 뽑겠다. 1단계에서. 서류를 보면서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서류는 서류 면접 아이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고2부터 자기소개 폐지되지만 거기서 이제 문제를 뽑는 거고 MMI 같은 경우에는 방이 있어요.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은 인성방, 이 방은 학업역량방, 이 방은 상황제시방 그러니까 의학적 소양을 다 돌게 됩니다. MMI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운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뭐가 여기 바뀌었죠? 색깔이 3배수에서 5배수로 늘었어. 면접 비중도 20%에서 30%로 늘렸어. 이런 뭐예요? 아, 성균관대 지원할 놈들이 또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배수 쫄렸는데 5배수 우선 1단계 5배수 통과하면 면접에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얘도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렸고 얘는 되려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었고 5배수는 그대로인데 면접 비중을 50%로 늘렸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MMI를 바꾸는데 제가 아까 일반고는 여기 지원 추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애들은 따로 있는 편이긴 하고요. 물론 일반고 애들도 약간명은 있습니다. 약간명은. 그리고 그 외에는 볼만한 건 없고 지방대학, 지방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되려 수능 최저가 걸려놓은 대학교들이 꽤 있는 거예요. 수도권과 다르게. 수도권은 없는 곳이 많았는데 지방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꽤 있어요. 수능 최저가 꽤 있고 그 다음에 내신은 이러이러했다. 보통 1점 다 1로 보이죠. 다 1로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별로 없네요. 조선대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했는데 순항을 하게 됐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조금 준다.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가
면접을 보는 전형만 있었는데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만 보는 전형, 면접이 없는 전형을 신설을 해서 저 전형의 경쟁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높아질 것이고 대부분 면접이 있죠. 대부분 면접이 있고요. 강원대 면접 비중을 높였고 순천향대도 아마 경쟁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때까지는 올해까지는 면접이 있는데 내년부터 면접이 없어지니까 이런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소에 따라서. 논술 전형 가장 제가 관심 없는 전형이라 했습니다. 보이세요? 금싸라기 땅의 청약도 저러진 않아.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합니다. 작년 1등은 어디였냐면 성균관대 약대 논술 경쟁률이었어요. 666.4대 1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300대 1이더라. 300대 1이더라. 그리고 수능 최저가 다 있더라. 논술은. 울산대 의대 논술 폐지가 됐더라. 한양대는 올해부터 폐지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논술 100인 학교가 있죠. 연세대, 미래, 성균관대, 경희대도 논술 100으로 바뀝니다. 논술 100으로. 내신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럼 또 애들이 또 득달같이 몰려들겠죠. 특히 N수생 애들이. 그 다음에 의대 논술 중에 이렇게 과학을 보는 곳이 있어요. 과학 논술까지. 지금은 논술 전형이 예전에는 상위권대가 수학하고 과학을 많이 보는 대학교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수리 논술로 다 옮겨졌거든요. 과학 논술이 폐지되면서. 근데 얘네는 아직 우선 과학을 보게 되고 중앙대가 이제 이때 과학 논술을 폐지하면서 또 경쟁률이 높아질 예고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수시였고 정시는요. 정시는 뭐 딴 거 없어요. 수능 잘 보면 되죠. 하지만 수능을 잘 봤어도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때가 올해 수능이었어요. 올해 수능이면 수능 딱 오면 수능 날 뭐 하냐면 수능 끝나고 와서 이제 답지가 이제 온라인에 딱 뜨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가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채점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내가 몇 개 틀렸나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성적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내가 수시에서 썼던 대학교에 면접을 가야 될까, 논술을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 수시에서 한 장이라도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채점을 했는데, 오씨, 4개 틀렸어. 우와, 수능 대박 났네. 근데 내가 수시에서 혹시 몰라가지고 고려대를 썼어요. 고려대 일반학과를. 뭐 의대를 써도 상관없고. 의대는 아니겠지. 고려대 일반학과를 썼으면 얘는 고려대 가장 최상위 학과도 정시로 갈 수 있는 애거든요. 근데 고려대 일반학과 면접을 갔다가 재수없게 고려대에 붙어버리면 재수없게 고려대라는 대학교에 붙어버리는 거죠. 정시로 의대를 갈 수 있는 애인데 얘는 고려대 일반학과를 가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은 요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 전 상담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야, 면접 무조건 가라, 논술 가라, 가지마, 너 가지마, 뭐 이런, 하게 되는 거고. 지금 기간이죠, 지금. 지금 기간에서는 아까 배치표 본다 그랬죠. 아이들이 이제 가채점 한 거 가지고 막 배치표들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온라인에. 제가 뭐 밴드에도 올려드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 좀 보고 있을 때고, 발표가 12월 9일날 딱 나요. 성적표가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정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가요, 정시는. 수시는 수능 최저로서 등급으로서 유의미하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래서 의대도 정시를 활용하는 지표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어떤 데는 백분위를 활용해요. 그러면 표준 점수 뭐고 또 백분위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표준 점수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높아져요. 어려운 과목을 잘 봐야 돼요. 백분위는 그 A들을 줄을 딱 세워가지고 내가 몇 프로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백분위가 93이다 그러면 내 밑으로 93%가 있구나. 수능 국어를 본 애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특이한 게 있어요. 변표라고. 변표는 뭐예요? 변표는 이런 거예요. 작년 수능이 이랬는데요. 작년 수능 만점이 표준 점수가 이랬어요. 왜 만점인데 왜 다 표준 점수가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높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겠어요? 지구과학이 제일 어려웠겠죠. 지구과학 원을 본 만점을 보는 72점이고 얘는 68점이에요. 똑같이 100분위는 100이에요. 내가 1등이니까.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씨, 열받아 죽겠네. 내가 화학원 시험 난이도를 내가 결정했어? 내가 화학원 어려웠어도 만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쉬워가지고 표준점수가 낮아졌잖아. 의대는 1점 하나가 아쉬워 죽겠는데 열받아 죽겠죠? 그래서 요런 걸 또 해놔요. 요 100분위에 따라서 야 어느 과목을 보건 요 100분이면 68점이야. 요 100분이면 67.8점이야. 로 변환해서 얘기를 해줘요. 저 아저씨가 또 무슨 얘기하나 이해하시죠? 어쨌든 유불리가 없게 좀 변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상위권대도 그래. 의대만 그런 게 아니고 상위권대도. 그러면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한 장씩만 지원할 수 있어요. 한 장씩만. 그러면 변표를 활용한 대학, 표준점수를 활용한 대학, 100분위를 활용한 대학이 이렇게 있고 서울대가 표준점수를 바꾸었죠. 작년에. 표준점수. 그러니까 서울대는 얘가 장땡인 거예요. 얘가. 표준점수만 발언하니까. 근데 얘네는 됐고 이거야. 얘네는 야 이거야. 그러면 요런은 어떤 애들이 좀 억울해요? 얘네들이 억울해요. 생명원을 본 100분위 95 애들이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요 100분위 95 표준점수 65인 애들이 엄청 많아서 100분위 97, 96이 없는 거야.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있죠. 아까 수시에서도 내가 다 갖췄어도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능 만점을 받았어도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울산대 다 지원하고 싶어도 서울대 우선 나학원 한 장 지원하고 가구는 여기서 한 장 결정해야 돼. 그렇죠?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고. 아 정시가 그렇다. 수능을 보고 나서도 나의 유불리가 좀 달라지겠다. 활용 지표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등수로 가게 되죠. 작년에 국어 만점이 전국에 28명밖에 없었어요. 전국에 28명밖에. 149라는 표준 점수는 그 시험이 미친 듯이 어려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45다. 변별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요 등수에 따라서 누적 100분위가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가 대학별로 점수가 다 달라요. 대학별로. 이 점수는 또 어떻게 산출되느냐? 이것 따라 달라져. 아이고,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것 따라 달라져요. 어느 대학은 국어를 25%, 어느 대학은 31%, 어느 대학은 수학을 30%, 어느 대학은 37.5%. 내가 같은 점수를 맞았어도 대학별로 환산이 달라진다라는 거였고, 요 사진은 뭐냐면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건데 올해 정시 준비하면서 의대들이 올해 변동사항이나 체크사항이 뭐가 있고 그동안 3년 동안 누백 정시 결과가 어떠했고 그 그래프가 어떻고 올해 모집 인원이 좀 변동되거나 모집군이 변동된 것이 어떠한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능을 2개 틀렸어도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입결,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합불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정시 지원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배치표란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머님들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고3 어머님들은 이거를 모르는 어머님들은 거의 없어요. 고3 어머님들은. 고속성장이라고 해서 고속성장. 안 들어보셨겠죠? 이게 점수를 딱 입력하면 너 여기는 될 거고 여기는 안 될 거야. 빨간색은. 딱 보여주는 엑셀 배치표예요. 이게 되게 유명하고요. 이게 제가 만드는, 저희 팀이 만드는 배치표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모의 지원 사이트는 진학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맞았는데 그 대학별로 환산이 몇 점인지 내가 누백 몇 프로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순수. 물론 할 수는 있겠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너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다 해주는 거예요. 결국엔 정시를 잘 봤어도 이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된다. 상담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수시에서 다 못 뽑는다 그랬죠. 수시에서 다 못 뽑아서 정시로 이렇게 70명이나 2월 됐는데 재작년에 반토막 났어요.
근데 수시 2월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정시가 이제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정시 지원을 보통 3일 또는 4일 동안 하게 되는데 마감일 오후 경쟁률이 뭐냐면 그 경쟁률을 딱 발표하고 나서는 지원 마감까지 실시간 경쟁률을 안 보여줘요. 요때까지는 오전 오후 해서 다 실시간 경쟁률을 보여주거든요. 대학교에서. 근데 요거 딱 끝나고 나면 경쟁률을 안 보여줘요. 마감일 오후 최종 경쟁률이 5대1이었어요. 근데 경쟁률 안 보고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시간에 2,500명이 지원한 거죠. 냅다 지르는 거죠. 그냥 모르겠고 경쟁이 이렇게 오른다고요. 아, 정시도 수능을 내가 잘 봤어도 아씨 눈치 싸움이 엄청 극심하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요, 선생님 몇 개 틀리면 되는데요. 3개 틀리면 된단다, 얘야. 빨간색이 가군, 파란색이 나군, 녹색이 다군이에요. 다군이고 이게 누백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인기학과. 서울대 인기학과의 누백이 0.5 내외를 보여주고 있죠. 0.5 내외. 0.5 내외면 지방의대도 0.5 내외죠. 그죠? 아, 서울대 인기학과와 지방의대가 입결이 맞물리는 곳이 있구나. 그게 몇 개 정도 틀리는 거야? 작년 수능이었으면 6개 정도까지 틀리는 건데 올해 수능이면은 5개 정도 틀리는 거죠. 왜? 국어가 쉬워졌으니까. 그렇죠. 5개 정도 틀리면 아, 지방의대를 바라볼 수 있구나. 서울대를 바라볼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아, 수능이 넘사벽, 제가 아까 보여줬죠. 정시는 넘사벽 수능이어야 된다. 그런 거였죠. 그리고 면접이 이렇게 있는데요. 면접. 의대 합격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면접을 뚫지 못하면 의대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이 MMI라 그래서 이제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 그래서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지어주는데 심지어 정시에서도 면접을 아예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연세대와 아주대 같이. 그리고 면접을 보긴 하는데 그냥 패스 앤 페일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정시에서도. 의대는 확실하게 의사적 소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1번 면접실에서 20분 동안 그 아이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계속 질의응답을 합니다. 20분 동안. 그 다음에 2번 면접실에서 플레이 펌프와 큐드럼이라는 적정 기술을 제시문으로 주고 이것을 비교 분석하는 설명을 해라 라는 것들이었고 3번 면접실에서는 야, 너 대회 나가게 됐는데 그 대회 결과가 잘못된 거를 네가 막판에 알게 됐어. 이거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상황 제시형 인성 면접이겠죠. 세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 다문화 과정 같은 경우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좀 안 좋은 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 느끼겠죠. 아니, 내신 좋고 수능 좋고 학생부 좋은데 갑자기 면접을 이런 인성 면접을 줘? 왜요? 의대는 인성적으로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문학적으로도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5번 면접실에서는 뭐 수상구조원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또 다른 면접실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표정을 4개를 주고 야, 이 표정 설명해 볼래? 진짜 이게 면접이에요. 서울대 의대 면접이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한 이틀 만에 바싹 준비해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걸 접해왔는가 등이 중요하겠죠. 학생부 정원이 경이됩니다. 의대만 보죠. 내신이 조금씩 올라갔죠. 내신이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건 이제 블라인드 입시도 있고 학생부 항목도 줄어들고 요때 또 수능 최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1.0인 아이도 붙고 2.6인 아이도 붙었죠. 동그라미 까만색이 붙은 거예요. 얘는 일반권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얘도 있었잖아요. 얘는 과학고 영과고 애들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얘네가 딱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수능 최저가 폐지돼서 아마 얘네가 또 다시 들어올 거예요. 아, 요 정도의 까만색이 많이 묻어있죠. 아, 저 정도 되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분명 요 까만색 뒤에는 요게 있겠죠. 지원했는데 떨어진 아이들 있죠. 아주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대도 어떤 놈은 이런데 어떤 놈은 이랬고 1.0인데도 떨어졌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들이 제가 수집한 겁니다. 합격한 도수가 이랬다. 근데 불합격한 도수도 이랬어. 누구는 1.3에 붙었고 누구는 1.33에 떨어진 거야. 1.0인데도 1.00인데도 떨어졌어. 누구는 1점 초반인데 붙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 0.16 차이 나잖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얼만큼 아이가 내신도 좋으면서도 학생부를 해왔느냐, 수능 최저까지 통과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고교 유형별로도 잡아놨습니다. 일반고 1점 극초반대, 광역단위자사고, 경기도의 광역단위자사고는 이제 안산 동산고밖에 없죠. 서울에 광자고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것도 1점 초중반대. 전국단위자사고 우리가 외대 보고 있는 그런 거 있죠. 2점 초반대, 한 내신 1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영지학교는 내신 4점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4.3점 만점, 대학교처럼 그렇게 해요.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얘네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하는 애들이지만 4.26 영과고에 4.26이면 걔는 영재 중에 영재인 아이예요. 가장 탑인 아이죠. 4.29 보세요. 서울대 4.29 만점인 아이죠. 과학고 1.7, 1.8 과학고 전교권인 거죠. 아, 이렇게 좀 달라지는구나.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이걸 일반화하면 되게 위험해요. 일반화하면 되게 위험하고, 아, 얘네가 이렇게 붙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도 무조건 떨어지는 애들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하고 여기서도 떨어지는 애들 반드시 존재한다. 우선 내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1점 극초반의 내신과 수능 최저와 면접과 학생부다. 그리고 혹시나 전국단위자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정리를 해놨지만 이게 소도스카이라는 곳에서 정리를 한 것을 재가공한 건데요. 근데 외대국어로 붙은 건 생각하시겠죠. 2.4 정도를 저는 마지노로 봐요. 여기서 발표한 것들이 제 생각과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한 2.4 정도를 보면 되고 민사고도 지금 4점대도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럼 다시 또 민사고 가야 되나? 아닙니다. 의대를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집 가까운 고등학교의 전교 1등. 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합격 사례도 제가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대 지역균형은 전교 1, 2등이 추천받는 거. 그래서 죄다 일반고죠. 광역단위자사고 한 명 있고.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모든 고교 유형에 모이는 것. 일반고도 붙었지만 영지학교 6명 확인되었고 빨간색은 전국단위자사고인데 1.6, 2.4인 아이까지도 발견되었다. 전국단위자사고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이제 저랑 입시를 고입까지 해서 고입은 외대부고로 실패하고 다시 젖히부시면서 고교 3년을 열심히 한 아이, 의대를 간 그 아이인데 굉장히 평이한 일반고, 분당에서 공부를 가장 못한다는 고등학교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하는 고등학교의 그 아이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함으로 무장한 그 아이. 내신은 이러했어요. 내신은 이러했고 요 교내수상은 얘는 교내수상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왜? 고2부터 교내수상이 안 들어가요. 고2부터. 동아리, 창체 동아리 3년 동안 우선 생명화학, 실험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랬었고 부장도 했었고 자율 동아리도 보시면 안 돼요. 왜? 고2부터 자율 동아리가 안 들어가요. 리더십 활동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걸 제가 이런 걸 되게 사례를 보여드리기가 좀 싫은 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되게 좀 어려워요.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사실 의대 애들 합격한 학생부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어쨌든 리더십 활동을 좀 많이 했고 봉사활동 또 보시면 안 돼요. 이제 봉사활동 교내 봉사밖에 안 들어갑니다. 과목 선택 요새 과목 선택이 화두로 뛰어 올랐죠. 과목 선택이 과목 선택 특이사항 없었어요. 얘 심화 과목도 안 들었어요. 물화생 원 듣고 화투 듣고 생투 듣고 대신에 사탐을 이제 얘는 인문학적 소양, 융합적 소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과목을 선택하고 그런 활동들도 많이 했어요. 의대가 지금 인성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도 굉장히 강조해서 독서 또 보시면 안 돼요. 독서도 독서활동도 이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얘는 인공지능과 의학의 결합과 그런 탐구들을 2년 동안 쭉 해왔어요. 의학기술이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요거 참 자료집에 없죠? 밴드에 올린 자료집에도 없을 거예요. 요거 일반화 시키실까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실험들이에요. 이거는 일반고에서 생명과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도 일반적으로 하는 실험들이고, 얘는 인문학적 역량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전자가 일반적으로 하고 텔로미어도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얘가 자기소개서에서도 점철되고 면접 질문도 많이 받았던 건 요거였어요. 위암을 탐구했던 거. 1년 내내 탐구했거든요. 위암을 탐구했던 거. 얘가 실제적으로 소화기 질환이 있었고. 그래서 수시 지원은 어떻게 됐느냐? 고대 사하부 안 됐어. 이대 사하부 안 됐어. 수능 최저가 안 된 거예요. 경희대 광탈. 충남대 의대 추가 합격. 충북대 교과 수능 최저 안 됐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안정적으로 하나, 교과 전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 가기는 싫지만 보험 하나 걸어두는 거. 동덕여대 약대 추합. 이렇게 돼서 얘는 여기를 딱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아, 이런 사례들이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는 거죠. 좋은 내신에 우선 학생부 좋아야 되고 좋다라는 건 다양한 의미예요. 다양한 의미. 그리고 얘는 수능 최저가 안 된 거잖아요. 수능도 좋아야 여기도 수능 최저를 통과해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내신만 보는 전형은 1.25 내외로 들어서 수능 최저가 좀 돼야 된다. 종합은 1.30 내외에서 학생부가 좀 좋아야 된다. 논술은 제발 쓰지 마라, 얘야. 400대 1이잖니? 뭐 그런 거고. 수능은 6개 정도까지 틀리면 된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그 해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아시죠? 그리고 학종 키워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건 자료집에도 넣어놓긴 했지만, 우선 애들이 입학을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입학 전에 그 의학과 홈페이지를 가던 의대 신문을 보던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우선 정리를 하고, 요걸 3년 동안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나의 컨셉을 잡거나 내가 관심 있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그냥 한다고 의미는 없어요. 내가 우선 내신, 역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탐구 키워드들을 내가 조사하고 탐구해 나갈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예요.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단편적이고 그냥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냥 동기부여할 때 보면 좋은데, 이놈들이 꼭 요거 보고 있으면 꼭 추천 동영상에 게임 동영상이 떠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항상 옮겨서 그런 게 있죠. 근데 요것만 보면 되느냐? 안 되죠. 책이 항상 중요해요. 선생님 책 안 들어간다면서요? 책은 학생부 이제 다른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읽으면 붙고 안 읽으면 떨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왜 읽었느냐? 어떤 탐구에 참고를 했느냐? 이걸 읽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선생님, 그래서요, 선행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이 진짜 없는 건데, 항상 정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니까 좀 빡센데요. 이게 분당이나 강남 애들은 좀 일반적으로 의대 가려고 한다, 최대권 모집한다는 애들은 가는데, 또 이러면 또 그래요. 아씨, 우리 선행 안 되는데, 미쳤네, 안 되네, 빨리 달려야겠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계별 학문이니까 그래요. 초4부터 진행을 하셔서 초6 때 고등수학이 들어가고 중3 때 수능 과정이 다 끝나죠. 수능 과정이 끝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내신 모의고사, 내신 실전을 하면서 사실 선행이 좀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내신에 허덕허덕해서.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하게 된다. 그리고 요때부터 수능에 미치듯이 달려든다. 수능 최저와 정시라는 것을 통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 아니고 선행을 1년밖에 안 하고도 의대 간 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행을 했다 안 했다 보다는 그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떠한가가 문제죠. 마음 절대 급하게 먹지 마시라. 선행을 한 것과 선행을 아는 건 다른 거죠. 중학교 문제집 난이도는 4단계 정도로 나뉘는데 고등학교 문제집 난이도는 11단계로 나뉘어요. 끝이 없어요. 이 치안약, 메디컬 또는 최상위권 스카이의 선행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아시잖아요. 우선 내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모의고사 잘 보기 위해서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그 남는 여력의 시간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쏟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어요. 보통 또 언제 넘어가야 돼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학원마다도 선생님들마다도 기준은 다르고 이건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선생님, 선행만 하면 안 돼요? 선행만 하면 재수하면 될 거야. 학생부종합전형은 아니야. 넌 선행만 해가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안 돼. 그냥 1년에서 의대 가면 그래도 남는 장사야. 왜 그러냐? 제가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애들, 그러니까 7년째 3남매를 입시를 다 했어요. 7년 동안 3남매를. 첫째와 막내가 올해 대학교를 같이 들어갔어요. 첫째는 육수의대. 막내는 현역약대. 둘째는 고려대 간호. 다 메디컬로 갔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될 때까지 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과체 상위권들은 수학하고 과학은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되려 국어가 좀 발목을 잡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선행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진로 탐구 역량이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결국엔 이런 걸 선행을 미친 듯이 했어도 의대예요. 아까 기억하세요? 전체 3,000명.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2,000명. 메이저 의대는 1,000명. 메이저 수도권 의대 1,000명이었고 정시로 간다? 전국 450등. 이렇지 않고서는 선행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볼까요? 요거 간단하게 이제 한 10분 정도 괜찮으시죠? 이게 뭔 얘기냐? 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최상위권을 유지한 아이, 중하위권에서 최상위권을 올라간 아이, 최상위권에서 중하위권을 떨어진 아이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1년에 300일을 3년 동안, 4, 5, 6, 3년 동안 공부한 거죠. 이 시간을. 중학교 올라갔어. 하루에 3시간씩, 그 다음에 300일에 330일로 한 달 노는 걸 줄였죠? 2시간씩. 또 늘렸어. 얘는 살짝 늘렸고, 얘도 좀 늘렸어요. 근데 중3이 됐어. 얘는 중2병이 온 거지. 얘는 예비고등학생이니까 공부량을 확 늘렸어요. 하루에 5시간씩 해서 1년 동안 하게 됐고, 얘도 예비고등학생으로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올랐어요. 얘는 그대로 올라가고 그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죠. 하루에 3시간씩 300일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확 달라집니다. 고등학교에 쭉 올라가고 얘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생기냐. 하루에 12시간씩 1년 꼬박 공부한 시간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아니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압도적인 시간의 차이가 사실은 그 아이의 학업 역량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선행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하려고 수능 잘하려고 학생부종합전 준비하려고 여력을 만드는 거고. 그것 외에도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해나가면 그 학년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나가고 그것을 소화해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이 자기주사 학습 능력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럼 선행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자기주사 학습 능력이 꼭 받쳐줘야 된다. 이런 차이가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공부량이 확보가 되면 그것이 아이가 본인만의 공부법이 만들어지고 공부법이 만들어지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니까 공부량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공부법이 완성되고 공부량이 다시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늘어나는 거죠. 선순환이. 그렇죠. 우선 앉아있는 버릇. 또 집에 가시면 또 야 이 새끼야. 그 아저씨가 그렇대 임마 이러지 마시고. 아직은 우리는 당장 내일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 우선은 그 쌓여가는 노력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왜? 내 아이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아까 기억나세요? 수능 만점자도 기겁을 하는 그 공부량을 이겨내야 되고 결국엔 그건 공부를 싫어하는데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란 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얘도 있어요. 선생님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공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메이저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는 공부를 하면서도 본인의 스스로의 고민을 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이놈 유튜브에 빠져있어. 게임하고. 그런 거죠. 남는 시간에. 고1이 돼서 학생부종합 중요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얘는
그냥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얘는 이미 이때 만들었던 게 심화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의 질 자체가. 그렇게 되면 3학년 때 여력이 달라져요. 어떤 여력이 달라지냐? 얘는 학생부가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내신과 수능 또는 수능 최저까지 다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비교과는 마무리되면서 의대의 MMI라든지 재시문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생기고 얘는 비교과가 부족하니까 비교과를 보충하느라고 내신과 수능까지 다 커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기고 면접도 서류 면접만 대충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내신은 둘 다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이니까 1.2지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재학생이니까 얘는 수도권 약대는 그래도 나오게 되죠. 얘는 성균관대 그래도 잘하죠. 공부를 하는 아이니까. 대신에 얘는 유구의대를 종합을 4장 쓰고 교과를 2장 쓰고 얘도 내신은 이러니까 종합을 4장 쓰고 교과를 2장 써요.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얘는 학생부도 충분하고 내신도 충분하고 수능도 충분하니까 다 갖췄으니까. 얘는 학생부가 부족하고 수능 최저가 안 되고 그래서 지방의대 교과를 갔구나. 물론 지방의대도 붙으면 정말 대박인 거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빅5 메이저 의대를 가는 경우엔 결국엔 공부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되게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의대라는 것은 당연히 꿈꾸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꿈꾸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의대라는 꿈을 접을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딱 터졌을 때, 딱 처음으로 나왔을 때 딱 접게 되거든요. 근데 의대 생명과학과로 딱 트는 경우가 있고 의대 간호학과로 트는 경우가 있고 의대에서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로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가 틀어지기 전까지 또는 그걸 의대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또는 내 아이는 어떻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